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본범입니다. 네, 27화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행동 시리즈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벌써 27화를 맞았죠. 그러니까요. 어느새 벌써 27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처음이 언젠가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6개월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년을 나름 우린 이거를 해온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굳이 27회에 뭐 오랫동안 해왔다고 의미부여를 하면서 주절주절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저희가 30회차쯤 됐을 때 그때쯤 되면 우리가 조금 살롱을 열어서 다른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된 좀 저희가 이렇게 영감소 타이틀을 달고 저희의 살롱을 이제 좀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건 좀 30회를 기념으로 하는 게 정식이죠, 사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살롱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롱 실험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살롱을 2번 열었는데 그러니까 영감을 네. 주고 영감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약간 스포라고 해야 되나? 네.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네. 제대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 성격들이 다 좀 밑밥을 많이 까는 스타일들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7화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네. 청소라는 말, 뭐 다들 그냥 들음과 동시에 이해하시는 말이겠지만 또 이제 사전을 찾아야죠. 사전을 찾아봤는데 더럽거나 어지러운 걸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순 우리말이 없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쓰레질이라는 말이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쓰레질은 이 비를 쓰는 네, 맞아요. 그 행동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 쓸어가지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쓸고 닦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왜 그 아주 이전 시대에는 마당이 크게 있는 형태였잖아요. 대부분이. 네네. 그래서 그 대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약간의 그 청소에 되게 기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뭔가 따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갖춰지지 않은 시대니까 마당은 쓸고 그 안에는 방바닥 걸레질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그게 이제 청소의 전부처럼 이제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이 쓰레질이라는 말이 근데 이제 자리가 잡힌 거는 19세기가 되어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 기존에 우리 한글 보면은 처음 만들었을 때 쌍시옷 아니고 비읍 시옷 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처음에 애질이라고 불렀대요. 그 애가 그 청소를 의미하는 형태의 쓸다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거고, 질이라는 게 왜 무슨 행동이나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게 넘어오면서 이제 그 쓰레질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질, 쓰레받기, 쓰레기, 쓰레기통 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또 이제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 청소를 하나 어떤 게 청소의 행위를 정의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청소라는 거는 약간 일과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항상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청소는 이제 주로 내가 머무는 공간과 그 주변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차 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내가 소유한 공간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청소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바닥을 쓸고 닦고 뭐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청소에 들어가는 것 같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또 청소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설거지 이런 것도 청소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청소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세탁기 돌리는 것도 항상 청소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세탁도 청소하는 거라고 약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요새 정말
청소 도구가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생활용품 안에서도 뭔가 취향을 반영한 거나 되게 기능적인 거를 추구하고 그런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소 도구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하고 쓰레받기 같은 것들을 예전엔 더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청소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뭐 로봇 청소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설거지에 있어서는 뭐 수세미, 무슨 각종 세제, 뭐 식기세척기까지도 이제 청소 도구라고 해야 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깨끗이 만드는. 그리고 이제 먼지털이나 뭐 물걸레기 요즘은 막 이렇게 닦을 때 이렇게 뭐 누르면 물 나와가지고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클리너, 돌돌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거나 뭐 세차 도구들도 청소용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그런 그 환경에 유해한 그런 독성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해지니까 베이킹 소다, 식초, 구연산 이런 거 엄청 많이들 쓰잖아요. 저도 좀 많이 쓰고,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에서 그런 거가 함유된 걸로 많이 맞아요. 팔기도 하고, 마트에서. 그래서 저는 물티슈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근데 사실 이게 환경적으로는 그 분해가 그죠. 완벽히 되나요? 난 그걸 잘 모르겠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그 쓰면서도 조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청소 도구들이 있죠. 이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피님?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비랑 모든 쓰레받기는 기본적으로 있고, 청소기는 무선으로 가지고 있고, 먼지털이, 클리너, 뭐 세차 도구, 물티슈,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 정도는 갖추고 있는? 저는 이제 뭐 먼지털이 이런 거 청소기 있긴 한데, 비하고 쓰레바지 이거를 예전에 또 무인양품 얘기 또 해야 돼. 근데 깔끔하고 예뻐서 샀는데 딱히 청소기를 돌리니까 얘를 따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왜 여행하거나 뭐 해도 이런 거 디자인 예쁘게 나온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꾸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구석에 박아놓고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난 도대체 그럼 이걸 왜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네. 무인양품에서 먼지털이랑 그 돌돌이 그거, 네. 클리너, 네. 그거 무인양품 거 쓰는데 굉장히 자주 써요. 음. 거의 그리고 그 클리너 같은 경우는 매일 2번 이상 쓰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디자인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쟤는 맨날 무인양품 얘기해. 그러네요.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소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해봤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나가 볼까 봐요. 피님은 지금 이제 다양한 도구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청소를 좋아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청소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지저분하면, 그러니까 전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너저분하면은 이 일 자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은 매일 하자. 약간 좀 그런 편이고, 기본적으로 저도 깔끔한 거를 워낙 좋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걸 매일 청소하고 매일 정리하고 이런 건 좀 귀찮아서, 사실은 그런 거 있죠. 애초에 크게 어지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자. 내가 청소하기가 싫으니까.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는 좀 잡동사니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잡동사니 많으면 집안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약간의 집착이긴 한데 수납용품에 좀 많이 꽂히는 편이에요. 저희 엄마가 약간 수납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나 무슨 박스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시는데 저도 그걸 좀 닮아가지고 수납 박스나 수납 상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좀 사서 그냥 정리하기 싫을 때는 그런 데라도 담아서 안 보이면 좀 낫잖아요. 뭐 그런 편인 것 같고, 그냥 사실은 실용적인 수준에서 적당히 정리하자라는 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확 이렇게 대청소를 조금, 자주는 안 하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그냥 내가 공간에 있기 싫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최소한의 청소를 하는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즐기거나. 근데 설거지하고 나서는 살짝 후련할 때가 있긴 있어요. 설거지하고 나서요? 네. 설거지 막 뜨거운 물로 막 해가지고 막 그때 뭔지 알아요. 다 벗겨나면 후 하면서 그럴 땐 있어요. 설거지가 너무 귀찮아요.
귀찮긴 하죠. 그 밥 먹고 나면 또 식곤증 오잖아요. 배불러가지고 움직이기 귀찮은데. 그래서 저는 자꾸 그릇 안 만들려고 뭐 안 만들어 먹는 건가? 막 이러면서. 아, 저도 근데 그럴 때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설거지하기 싫어서 일부러 네. 그릇 하나에다가 막. 이게 되게 좋은 버릇은 아닌데. 그쵸. 네. 근데 설거지 하는 게 왜 귀찮은지 근데 또 귀찮아는 하는데 그렇다고 먹고 나서 바로 안 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죠. 워낙 또 약간 그러니까 그게 청소라고 해야 될지 약간의, 모르겠지만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또. 조금 약간 좀 왜 그 설거지 같은 건 특히나 왜 냄새도 좀 더 그쵸. 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애들이 묵혀놓으면 더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내가 봐도 지지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지야 약간? 지지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 아니, 저도 청소를 막 좋아한다 싫어한다 기준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니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히 막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는 근데 좀 싫어하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매일 감아야 되는 거 아는데 맨날 머리 감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되게 와닿는 표현이었어. 내 몸 청소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이제 내 몸을 청소하는 건데. 근데 좋아하냐 싫어하느냐로 만약에 따진다면 어렸을 땐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의 영향이 큰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청소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현관에 신발이 나와 있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항상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넣어놔야 돼요. 아, 그러면은 뭐 슬리퍼 이런 것조차도. 네, 안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게 엄마는 되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엄마 닮으셨죠? 아니 그래서 저 어릴 때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사람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가져오는 이 습관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아, 나 엄마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맨날 그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내 모습에서 엄마의 습관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걸 하고 있고.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약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를 그냥 원래 자리에 사실 되돌려 놓으면은 크게 치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원래 자리에. 그래서 이게 항상 지정된 장소들이 있는 거죠. 모든 물건들에 가방이든 뭐든 왜. 항상 걸려지고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제 장소들이 딱딱 있고 그걸 잘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게 사실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납의 형태는 잘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할 때 가장 어떤 부분을 신경 쓰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범님은 가게에 가장 신경 쓰실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줄 세우고 각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을 갔을 때 그 캐리어를, 그러니까 방이 다 체크인이 안 돼가지고 캐리어를 한쪽에 여러 사람 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빴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쑥 밀고 나올 텐데, 그거를 그 순간에도 약간 이렇게 열을 세우시는 거를 보고, 이게 안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약간 키높이대로 이렇게 조금 세워져 애들이 있어야 평행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벽에 딱 붙어서. 그게 너무 불안해 보여요, 저는. 이게 왜 그런 게 생겼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불안해 보여서 그걸 너무 싫어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매번 이러면은 약간 그런 생각 들죠. 아, 나도 좀 저렇게 깔끔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따라 하다 보면은 도저히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비행기에서 네. 기내식 먹을 때 근데 기내식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다 덮여 있고 막 물티슈도 있고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뜯어서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위에 이렇게 막 쌓이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거를 뜯는 순간에 그거를 다 접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쓰레기 같은 게 거의 눈에 안 보이게끔 해서 딱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되게 정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게 나한테는
이렇게 습관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아유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포기했던. 밥 먹기 전에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런. 근데 항상 어디를 가도 뭐 물 한 잔을 먹어도 약간 좀 그런 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밴 거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버릇처럼 그거를 계속 하니까 그게 저는 이제 습관처럼 하는 거여가지고 남들 눈에 안 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들이 딱 얘기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좀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조심해야지인데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식당 같은 데 가도 이렇게 국 있고 왜 이렇게 반찬들 놓여져 있는데 걔네가 제가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이 균형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제가 밥 먹는 걸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불편함 때문에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 얘네가 너무 어색해서. 근데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다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게 맞다 틀리다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하면 안 되는 버릇 중에 하나가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마시러 가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서 술을 마시면 술자리에서 약간의 술이 들어가면 그 테이블을 그렇게 닦아요. 왜 닦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닦아요. 그거는 그냥 술버릇 아닌가요? 청소나 뭐 정리와 상관없는 술버릇.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술잔을 들어서 닦고 또 닦고 막 계속. 그래서 애들이 제발 그건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네, 그러는데 아무튼 이건 근데 좀 청소랑 별개 이게 그냥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균형과 어떤 이렇게 각이 좀 맞아지면 심적인 안정 때문인 것 같고 청소는 오히려 그래서 피님이 오히려 그런 조금 더 청소 부분에선 신경 쓰고 그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님이랑 이렇게 대화하거나 할 때 보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깨끗하고 먼지나 왜 이런 거 아니면 조금 나쁜 균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를 깔끔하게 하는 거를 중요시 한다기보다는 위생에 약간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테이블이 식당들이 다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뭐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는 좀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걸 항상 원모님이 주워 드셔가지고 제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깨끗한 거는 괜찮은데 좀 너무 더러워 보이는데 떨어지면은 아깝다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시지 말라고. 이거는 이렇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항상 본모님은 드시는데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피님이 전에도 한번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자주 주워 먹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뭐요? 한 번은 그 테이블이 아니라 그 밑에 떨어진 거 주워 제가요? 먹은 적 있어요, 옛날에. 언제지? 나 왜 기억이 없어요? 아주 몇 년 전인데.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나 신발 신는 그만 주워 드세요. 신발 신는 바닥에 있는 걸로 먹었다고? 그런 방바닥. 그런 정도는 방바닥 같은 데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네. 에이 그건 먹어도 돼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주워 드시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 제가 변명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도 줄 세우고 각 잡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결벽증이나 그런 강박증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는 사람은 결벽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먼지에는 되게 관대하셔가지고 자리도 먼지가 수북했던 기억이 또 나는데. 아니 또 무슨 그렇게 수북한 그거는 회사 테이블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나 회사 테이블 잘 닦는데. 요즘은 좀 잘 닦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 마이 갓. 이러면서.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막 딱히 아주 결벽증이고 막 깔끔 떠고 그런 타입은 사실 아니긴 한데 먼지나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는 좀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고 머리카락 되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고 그 어릴 때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마트나 자판기 같은 데서 캔을 뽑아 먹잖아요. 음료수 캔을. 그러면은 절대로 엄마가 그냥은 못 먹겠어요. 더럽다고. 네. 손수건이나 그 냅킨이나 그게 아니면은 옷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닦아서라도 항상 주셨거든요. 그냥 못 먹겠거든요. 약간 그런 엄마의 성향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무인양품, 그 원래는 카페트용 돌돌이 클리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베개랑 침대 시트 있는 데를 머리카락이랑 약간 그런 각질 같은 게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한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항상 그거를 하고서 이제 이불을 펴놓고 그러니까 이불은 안 피더라도 클리너는 하는 거의 그런 정도? 저는 이불부터 정리해야 돼요. 네. 근데 하루 자고 나면 생각보다 머리카락이나 이런 그 많이 몸의 빠져, 각질이 맞아, 많이 맞아. 떨어져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자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걸 다시 그 위에 청소를 안 하고 올라가면 좀 찝찝한 느낌? 그런 게 좀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청소를 막 매일 막 열심히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일을 해야 되니까 책상 주변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무선 청소기로 돌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무거운 청소기는 좀 헤비하고 뭔가 자리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충전용 무선 청소기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쓱 돌리고 10분도 안 걸리게 그냥 되게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가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물티슈 그리고 베이킹 소다 들어간 물티슈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 기구 청소 도구에 껴가지고 바닥 한번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좀 고민인 게 책이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 무인양품 먼지털이로 책 꼬지를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 종이가 너무 쉽게 빨리 노래져요. 근데 저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책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비닐로 쌓아놔야 되나? 아니면 그 서리봉투 있잖아요. 노란색. 그런 걸로 하나하나 다 쌓아놓을까 봐 이런 생각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책장에 그 타조기털로 먼지털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타조기털로 된 거. 그거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다른 먼지털이 썼는데 요새는 그걸 쓰는데 그냥 책 위에를 그런 걸로 이렇게 한 번씩 다 쓸어주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색이 바래긴 하잖아요. 책이 확실히. 네네. 근데 또 약간 저는 그게 그 나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책이 가지는 뭔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 때문에 생기는 네네. 거여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색이 변하는 거는 그냥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예. 저는 그래서 책꽂이를 오픈형이 아니라 이렇게 문이 있는 그런 거를 사야 되나 그런 그럴 수도 생각까지도 있겠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고 한 6개월도 안 되면 책이 딱 노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집안에 뭔가 습도와 먼지가 뭔가 안 맞아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거가 약간 계속 요새 고민인데 좋은 방법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는 책을 너무 심하게 아껴봤다 그래야 되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산 모든 책에는 다 번호와 그 저만이 아는 표식으로 그 번호를 다 해놓고 그 순서대로 책들을 다 항상 보관을 하고, 예.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이렇게 막 쌓이거나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책을 볼 때도 절대 펼치지 않고,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각도가 90도가 되나? 뭐 이렇게 펼쳤을 때 아무튼 왜 이렇게 정말 조심해서 보고 막 이랬거든요. 전혀 아무런 주름도 안 가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굳이 책을 거기서 지식을 얻고자 보는 건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서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이제 줄도 치고 접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변화시키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되게 이상한 습관인데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책을 제대로 읽는 거는 진짜 책이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거를 읽는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책을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은 약간 욕구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습관들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독특한 습관, 이거 독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쓰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쓰게 됐는데 설거지 할 때 수세미, 근데 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세미를 좀 분리해 놓거든요. 3가지인데 하나는 일반 음식 먹고 그릇 닦는 수세미고 하나는 컵만 닦는 수세미.
그리고 하나는 그 싱크대랑 그 밑에 배수구 닦는. 그래서 세 우리 개를. 엄마가 그래요. 네. 저희 엄마가 컵 수세미를 따로 쓰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접시에는 막 그 빨간 그런 매운 음식도 양념이 많은 것도 하다 보면 그 음식 냄새가 수세미에 배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컵 수세미를 따로 쓰시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쓰게 됐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쓰는 거? 저는 그게 3개를 나눠서 쓸 만큼의 그릇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예 양념 있는 음식을 안 해 드시니까. 예. 그래서 그냥 가끔 그 개수대 있는 데에다가 베이킹 소다랑 식초 부어놓고 닫아놓고서는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리고 나면 한번 청소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 확 틀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근데 그렇게 해도 직접 손이 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때가 다 안. 저는 때가 없던데.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수세미로 다 닦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되는데 만져보면 미끌거려요. 그리고 저는 그거 하거든요. 그 뭐지? 망을 또 하나 해요. 요새 이렇게 주머니 망 된 거 아시죠? 고기만 네, 음식물 쓰레기 거. 따로 버릴 수 있는데 그거까지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손이 안 가면은 확실히는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싱크대가 말라있는 날이 많아가지고. 근데 많은 음식물을 요리를 안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 사는 습관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청소할 때 내가 딱히 뭔가 습관이나 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청소할 때 청소기 먼저 돌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물티슈로 바닥 먼저 닦아요, 약간. 전 반대인데. 네. 그러니까 물티슈로 일단 이렇게 쓱쓱쓱쓱 닦으면서 쓸어내는 느낌 있죠. 그리고 나서 청소기 돌려요. 그래서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물걸레 이렇게 포 나오는 거 그거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밀고 약간 그렇게 해요. 저도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저는 청소기로만 청소를 하면 이게 다 안 치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청소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물걸레질을 하는 거는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티슈를 그 전에 이제 하는 거는 흔치 않은 것 같고. 뭔가 그게 약간 이제 버릇처럼 그게 돼가지고. 저는 그 침대 청소하는 그 무인양품 카페인용 리클리너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서서도 구부리지 않고 이걸 쭉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거기에 머리카락 먼지 달라붙는 게 약간 쾌감이어가지고 가끔 그걸로 근데 바닥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하면은 그게 되게 강력해서 이렇게 바닥에 달라붙어요, 테이프가. 그래서 이렇게 커튼 같은 거 한번 쭉쭉 한 다음에 바닥 이렇게 하면 약간 쾌감이 머리카락 쫙쫙 다 붙여주는 느낌이 좀 좋아서 그걸로 가끔 바닥 청소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청소할 때 그런 쾌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해요. 깨끗해질 때 느낌 있잖아요. 귀찮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아니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뭐 이런 마음이 들어는 없는데 가구 배치를 조금 자주 바꾸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근데 이게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기도 한데 그걸 바꿀 때 모든 서랍과 뭐 옷장과 그릇장이든 뭐든 다 뒤집어요. 한 번에 화장실 장까지 다 뒤집어서 물건을 다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달 사이에 안 쓴 애들은 그냥 버려요. 네. 그게 약간 뭔가 의식은 아닌데 버릇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쓰레기가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쓰는 물건이 되게 많은 거죠.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그래서 이렇게 막 헌옷수거함에 많이 버리기도 하고 안 신는 신발도 정말 많고 안 쓰는 그릇도 많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몇 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릇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버리면 먹고 살 그릇이 없는 형태처럼 하나씩만 남겨진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버리는 작업은 저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조금씩 소가구들만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인데 저는 그거 있잖아요. 매일 같은 구도에서 같이 앉아있고 같은 것만 하다 보면 그 동선이 너무 규정되면 약간 그 익숙함이 좀 지겨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끔씩 조금씩 바꿔만 줘도 뭔가 기분이 환기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이건 청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닥에 쌓여있는 먼지를 닦게 되니까 네네. 겸사겸사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번에 청소하다가 그 정리 한번 할 때 정리하면서 신발이 갑자기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케아에서 신발 수납함을 한 켤레씩 넣는데 망사처럼 돼가지고 보이는 거 그걸 팔잖아요. 그거를 신발 수만큼 구매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너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상쾌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후련하고. 네. 그런 거 아이템 괜찮더라고요. 신발 그렇게 해놓는 거. 요새 되게 정리 아이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서도 이전에는 이제 디퓨저를 스틱을 다 이제 가르고 뭐 향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나서에 저는 그래서 이제 패브릭 스프레이는 많이 써요. 네, 패브릭 스프레이 많이 쓰고 뭐 디퓨저도 화장실이나 방 있는 데나 다 다른 향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많이 쓰는데 요번에 그 출장 갔다가 교토 갔다 오면서 향을 사가지고 왔어요. 인센스.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향을 좀 피워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집에서 피울 때 창문 열고 하고서 피워서 잘 몰랐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문을 열었는데 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절인가. 근데 향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피워서 마무리해보는 것도. 그래서 저는 향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향 좋은 거는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그 스프레이형 같은 것들이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 약간 모든 거에 이거 독성물질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좀 그런 걱정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 페브리즈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집에 많은데 잘 요즘은 안 쓰게 되는 좀 부분이 있고 디퓨저도 화장실에 딱 하나. 그리고 그 외에 향은 향초 진짜 가끔 피고,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좀 향초를 피는 편인데 네네. 그 외의 계절에는 좀 향에 관련된 걸 그렇게 많이 소비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고 닦는 게 청소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거를 행위로 놓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디테일하고 이거야말로 취향적인. 그러니까 저는 청소 도구에 관련된 취향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청소 도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생각난 거는 저는 이제 집에서 커피를 갈아서 마셔서 커피를 이제 에스프레소 내려서 먹는데 그러면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청소하는 것도 약간 이게 그러니까 커피의 그 모든 과정을 즐기려면 되게 즐길 수 있고 이게 지저분해진 게 귀찮으면 또 되게 귀찮을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커핑이라는 게. 근데 그 에스프레소 이제 다 내리고 나서 이거 빼가지고서는 이렇게 탕탕 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버리는 박스 부르는 게 넉박스라고 따로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압축돼가지고 에스프레소가 있으니까 이 강한 스테인리스 같은 바 같은 게 툭툭 쳐야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걸 살까 그 커피 이렇게 놓은 도구들 사이에 놔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너무 인테리어적으로 안 예쁘면 좀 별로일 것 같아서 그 넉박스를 사려고 인터넷을 막 뒤졌는데 대부분 이제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거이거나 그러니까 종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예쁜 걸 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가진 커피 도구들이 다 블랙이다 보니까 블랙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아마존에서 23달러짜리 커피 찌꺼기 통을 사서 배송비가 근데 10달러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해서 4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그게 이제 배달이 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한 3주 넘게 해서 그 통을 받았더니 이제 저와 같이 사시는 분께서 쓰레기통을 3주 걸려서 받아야 되냐면서 이게 왜 쓰레기통이야 라고 이제 또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팔았어. 근데 그 브랜드 거 한국에서 파는 걸 보니까 2배, 그러니까 배송비까지 다 합쳐도 2배로 파는 데도 있고 한 4배로 파는 데가 있어요. 20몇만 원에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구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 지금 피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의 표정이 나 얼마나 이렇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를 한 사람인데 라는 표정으로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을 택한 것인데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쓰레기통인가 막 생각하면서 이제 이 얘기도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요즘에 그 되게 최애하는 거가 그 타조털 그거 하는 거 타조털 먼지떨이 이제 선물 받아서 집에서 쓰는데 저번에 어디 지나가다 편집샵에서 되게 작은 길이의 타조털 먼지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사가지고 회사에다 걸어놓고 회사에서 이게 심심하면 이렇게 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쓱쓱 이렇게 돌려서 왜 걔는 이렇게 먼지를 막 털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듯이 그냥 이렇게 쓱 털어내면 되는 거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35,000원이었어요. 먼지털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사고선 되게 신나게 이거 나 이거 샀는데 너무 예쁘고 좋지 않냐고 해서 얼마 전이야 35,000원 줬더니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그걸 도대체 왜 35,000원을 주고 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아이템도 사람마다 진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봉범님은 그걸 청소할 때 쓰는 용도긴 하지만 그걸 청소도구로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그게 너무 이렇게 꽂아놓을 수도 있고 공간에 머무는 맞아요. 거니까 그걸 청소도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청소할 때도 쓰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항감 없이 그게 예뻐요. 타조털 위에 그 타조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서 위에 철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놔서 옆에 벽에 자석 있으면 이렇게 딱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탁 빼서 쓸고 다시 딱 걸어놓고. 그 어떤 동선과 그 행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너무 좋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피와 봄봄의 이런저런 청소에 대한 습관과 취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이제 청소와 관련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봐요. 청소 요즘에 보면은 청소 전문가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생활정보 프로그램 막 이런 것만 봐도 생활의 달인 그래서 막 양말 속옷 정리 잘하는 맞아요. 사람이나 그리고 또 막 그 묵은 때나 찌든 때 이런 거 막 되게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 막 공유해주고 그런 달인들은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천연 세제 만들어가지고 쓰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아, 그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그 예능 중에 그거 있잖아요. 완전 지저분한 집 가서 정리해주는 거, 청소해주는 거.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던 지금 요즘도 없는 하지. 프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최악이다시피 너무 막 지저분한 집을 가서 정리를 해주고 연예인들 집 중에도 한 몇 군데 들려서 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일상적으로 이제 인식을 안 했다가 제가 이제 이사하거나 할 때 한 번씩 아예 업체에 맡겨가지고 청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사 들어가려면 그 집을 혼자나 뭐 친구가 오더라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왜 이 청소 업체에서 하면 되게 스팀 왜 소독부터 해서 이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를 사용해서 해주거나 그래서 이사할 때는 한 번씩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전 집에 살 때는 거주할 때에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게 뭔가 조금 어느 정도 집에 살다 보면은 왜 이게 약간 집 안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묵은 때 같은 느낌들. 네,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용도로도 해본 적이 있고. 근데 요즘엔 이런 서비스가 더 진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사나 청소 같은 것들은. 아, 저 그러고 보니까 매트리스는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네요. 매트리스도.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침대를 사면서 그 매트리스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게 일정 기간 끝나면은 이제 돈을 내고 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전 자연스럽게 그 무료로 해주는 기간이 끝나서 더 해주겠냐고 해서 근데 매트리스 워낙 개인이 청소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맞아요. 그리고 먼지도 요새 하도 많고 하니까 그냥 돈이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아서 하겠냐고 해서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락이 오면 해주고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그리고 이제 개인이 어떤 일상에서 해야 하는 행위들의 일들이고 하다 보니까 청소 관련된 콘텐츠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다른 방법들로 해석하는 형태의 책도 그렇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라는 단어의 의미 부여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이제 그래서 방송 준비하다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철학? 사회학적으로 어떤 심리학적 이런 거랑 연결해가지고 청소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나온 책이에요. 올해 3월에 나온 거였는데 청소 끝의 철학이라는 책이고 네, 임성민 작가가 쓴 책인데 이분은 이 청소라는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인간이 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간은 변화하고 싶기도 하지만 유지하고 싶기도 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청소라는 것도 근데 청소를 해서 뭘 치우는 거는 깨끗하게 만드는 변화잖아요. 네. 근데 웃기게도 이 변화를 통해서 원래 있던 대로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 거죠. 이 사람의 말은. 약간 마음의 정화나 뭐 네.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하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딱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자기 공간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에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서 썼던 거 중에 제가 이제 문장 중에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이 시리에 빠졌던 사람이 극복의 신호를 보이는 순간은 방치해놨던 자신의 공간을 청소하는 때다. 라는 얘기. 근데 우리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실연을 당한 사람이 왜 갑자기 막 기운을 내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먹고선 청소를 하고. 나 이제 새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새로 전환점을 맞고 싶을 때도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맞아. 하긴 이게 시리에 빠지고 기운 없으면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이 청소라는 행위 자체가 뭔가를 움직여서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했을 때는 약간의 성취감 같은? 우리 약간 후련하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밥 먹고 힘내서 청소하고 시작하자. 약간 이런 거를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에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작을 안 한 드라마인데 11월 26일 날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이게 원래는 웹툰이 원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웹툰이 있어요? 네. 근데 웹툰이 있는지 몰라서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로맨틱 코미디물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결벽증 때문에 깔끔함을 추구하는 청소업체 CEO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 누구보다 해맑고 털털하고 막 더러운 취준생이 이제 여자 주인공. 그래서 이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제 내용인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반대의 성향인 거잖아요. 정말 깔끔 떠는 사람이랑 정말 더러운 사람.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맞춰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드라마에서 보면 꼭 그런 자기의 결벽증을 조금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나서 아니 전 그거 예고로 나오는 것만 봤는데 그 김유정 씨가 배우 그 여자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나왔던 부분 맞죠? 아니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지저분한 것처럼 분장을 했는데 뭘 지저분해 너무 예쁜데 그대로도 너무 매력적인데 깔끔까지 하면은 너무 인간미가 없어 보이. 아니 저는 이게 웹툰이 있는지 모르고 제목만 듣고 제목이 되게 이상하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청소에 대한 소재라기보다는 이게 마음의 청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단어를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경 소재 자체가 이제 청소업체. 그러네요. 가 이제 배경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방송 시작되면 한번 이제 봐야겠다 싶기도 하고 갑자기 또 그 청소와 관련된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그 나의 아저씨에 맞아요. 그 남자 주인공의 형 2명이 이제 청소 일을 청소 업체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하다 이제 다 뭔가 변변치 않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주변에서 막 초상난 것처럼 막 왜 청소를 하니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맨날 청소차를 그래요. 웃겼던 장면 생각났어. 맨날 청소차 가지고 가다가 코너 돌 때 넘어가 트럭이 엎어지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사실 되게 그거를 웃음 코드로 풀어냈는데 그 약간 현실의 힘든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말해주는 어떤 장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약간 그 청소 업체나 청소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껴진 약간 그런 애환 같은 것도 약간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 그 드라마도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청소 관련돼가지고 요즘에 조금 인기 있는 책도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 둘 다 준비한 거예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근데 이건 정말로 딱 제목만 들어도 공감이 확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마침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범님이 어떤 얘기 할 거다라고 이제 컨텐츠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그 책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저 이 책 샀어요라고 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 제목은 청소하면서 듣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음악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래픽 디자이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음반에 그 커버 아트워크를 주요하게 하시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이제 음악에 관심이 많고 특히 재즈 같은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청소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들, 앨범들을 LP로 된 앨범들을 소개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연대의 앨범이지만 한 6, 70년대, 80년대의 재즈 앨범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앨범을 소개할 때마다 그 앨범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자기 사적인 기억 같은 거를 같이 얽혀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 앞에 소개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청소기들 돌릴 때 소리도 막 많이 나고 하는데 그 음악이 들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소개하는 음악 중에 실제로 청소하면서 들은 음악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라는 행위가 약간 하면은 좀 더 일상을 더 좋아지게 만들고 그 청소가 주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지극히 일상적이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약간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이 청소의 이미지적인 부분을 이 음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식으로 앞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청소라는 주는 단어의 이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일상의 BGM 같은 음악을 소개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니었을까. 청소가 되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과고 너무 특별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또 하면 또 심신이 정리되고 그런 부분을 약간 비유적으로 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소의 이미지, 이 단어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피님 그럼 청소하거나 할 때 혹시 음악 같은 거 틀어놓으세요? 매일매일 할 때는 진짜 5분도 안 걸리고 침대 청소하고 청소기 한 5분도 안 되게 밀고 일을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을 틀어놓을 만큼 오래 하지는 않는데 각 잡고 이제 날 잡아서 청소를 할 때는 음악을 틀어놓죠. 그럴 땐 보통 무슨 음악 들으세요? 제 유튜브 예. 계정에 제가 플레이리스트로 묶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할 때 들으려고 노동요만 묶어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좀 쉬고 휴식할 때 듣고 싶어서 해놓은 게 비움의 네.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약간 좀 신나고 싶을 때 해서 내적 댄스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일할 때는 사실 한글 가사가 들리면 조금 방해가 돼서 노동요에는 그 국내 가요 많이 없는데 그런 거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되새김질이라고 써가지고 그 플레이리스트 따로 묶어놓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이 딱 그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비움이 듣고 싶은데 오늘은 노동요가 듣고 싶은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에 하나를 그냥 재생을 해놔요. 네. 아니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다 뒤집고 청소를 할 때에도 음악을 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팟캐스트나 근데 대부분 TV죠.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TV를 틀어놓고 그리고 청소기 돌릴 때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따라서 TV 볼륨을 높여요. 청소기 소리보다 더 크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듣지는 않는데 청소기 소리보다는 더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소음이 크게 만나서 되게 시끄러운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음악을 트는 이런 우아한 방법을 생각해봤어야 됐는데. 왜냐면 청소가 조금 하기 싫으니까 네. 음악을 틀어놓으면 조금은 능률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TV를 그렇게 틀으니까 가끔 집중 안 하다가도 치우다 갑자기 뭔가 집중할 만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손 놓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집을 뒤집는 날은 거의 하루를 다 쓰거나 아니면 이틀을 쓸 때도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을 다 쏟아서. 그러니까 막 거의 막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네요. 아무튼 그 청소가 굉장히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찾아보다가 알게 된 책인데 이 책의 작가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을 또 남긴 책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까 하는데 독립서적이더라고요.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책이에요.
김예지 작가가 쓴 책인데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 일을 이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청소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화책처럼 이렇게 해서 낸 책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 노동자라는 직업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존중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라고도 하고. 그 되게 진짜 안타까운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잘못된 시선인 거죠. 잘못된 시선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존중받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겪어온 그것들을 되게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저도 그림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몇 개 봤는데 그런 거를 되게 솔직하면서도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라는 것을 약간 행위로 바라보면서 내 집안일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콘텐츠를 막 준비하다가 아, 청소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겪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까지도 저는 이제 이렇게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의 인터뷰를 보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있지만 이 프리랜서 직업이라는 게 수입 면에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돈을 잘 벌게 되면 또 잘 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또 그 기본 밥벌이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혜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직업이 필요해서 이 청소 노동자를 하게 됐고 그걸 하면서 그림도 그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책을 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를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직업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인식들이 생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아니,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동 시리즈를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 좀 이어오면서 물건이랑 또 다른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넘어오면서 심리적인 것 혹은 이 생각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결부되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야기를. 근데 역시나 청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행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의 본질적인 거나 잘못된 인식을 한 번도 되짚어볼 생각을 못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청소라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되짚어보면서 나의 습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것도 좋았지만 이 청소와 관련된 컨텐츠를 통해 저는 사실 그 피님 방금 제일 마지막에 해주신 이 책 이야기를 전에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청소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그러니까 청소할 때 듣는 음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뤄지는 컨텐츠 정도를 생각했다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형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청소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형태여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오늘 조금 배운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런 감정을 좀 느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되게 많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굳이 저 사람 힘들게 살겠다 뭐 이렇게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게 어차피 우리 다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본범님? 힘들죠. 우리 다 각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겠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냥 서로 다 힘든 시대에 그냥 각자 자기에게 중에 하나인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청소가 도대체 뭘까? 일상의 습관인가?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집착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제 굳은 일의 상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게 더러워서 하는 거잖아요. 어질러져서. 근데 그 더러운 게 사실은 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남겨진 흔적인 거예요. 사람이 더럽혔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더럽혀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질러 피고
더럽히는 이 모든 게 그냥 내 생활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인데 알고 보니 다 어지럽혀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무심하게 내가 더럽힌다는 인식 없이 무심코 되게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걸 또 치워야 하거나 깨끗하게 해야 될 때는 되게 마음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몸을 쓰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그 뭔가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묘한 행위가 아닌가. 그 말 진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되게 공감되네요.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행동인데 그거를 수습하고 치우는 행위에는 뭐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청소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삶의 의미에서도 되게 와닿는 말인데요. 이건 뭔가 이렇게 혼자 감동받고 저 지금 막 녹음과 동시에 오늘 피님께 많은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보통 우리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사는데 뭐가 이렇게 물건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 사는데 왜 이렇게 버릴 게 많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하는 행위의 정말 대표적인 건가 보다. 그러네요. 더럽히는 것도. 맞네요. 더럽히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27화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마무리를 해보고요. 28화 예고를 드려야겠죠? 네, 28화는 약간 청소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청소랑 교집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 정리에서부터 뭔가 관계나 마음을 정리한다거나 내 뭔가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거나 그런 약간 다양한 개념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트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27화 청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